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왜 코트라가 초기에 저런 가장 대표적인 혁신의 모델이 됐었느냐. 그래서 그 요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코트라의 성공 모델을 제가 다니면서 정부에 또는 대통령에 또는 기업들한테 발표를 하면서 다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성공 요인의 요인을 정리한 것이 이겁니다.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바로 기본적으로 혁신이 왜 코트라를 저렇게 바꿨고 코트라가 가장 모범적인 혁신의 모델이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입니다. 사장이 스스로 혁신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앞장서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바로 변화시켜가는, 앞장서 변화시켜가는, 그리고 사장이 먼저 진두에서 전장터에서 앞에서 총을 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 혁신을 위한 재반 시스템 구축을 직접 지원하고 바로 사장이 앞장서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내용들을 바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과제와 문제의 해결 방안을 결정해 주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적시에 해결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해줬던 것이 바로 CEO가 앞장서 선두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CEO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혁신에 대해서 앞장섰다는 것, 그리고 제도의 도입은 물론이고 실행에 있어서도 CEO가 앞에 선두에 있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였다. 두 번째로는 혁신의 강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혁신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존 세력들이 항상 건의하는 게 있습니다. 사장님은 장관님의 뜻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혁신은 단계적,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필패입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면은 일부 조직을 하면서 그 일부에 추진하는 것이 성과로 나타날 수도 없을 뿐더러 순차적으로 함에 있어서 1년 내지 2년 뒤로 밀어놓으면은 그 조직의 장이 바뀌면 절대로 다시 탄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혁신은 단숨에 가야 됩니다. 큰 조직의 경우에, 큰 차의 경우에, 디젤 차의 경우에 중간에 한번 쓰면은 바로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겔겔겔겔 하면서 갑니다. 그게 혁신입니다. 바로 밑에서 탄력받으면 바로 그 힘을 받아서 쭉 한꺼번에 올라가야만이 혁신이 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강도를 더 높이고 속도를 더 높이고 탄력을 더 받게 해주는 노력. 그래서 바로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절대로 중간에 중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코트라 성공의 요인이었습니다. 처음에 다 단계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성과관리, 성과지표, 이건 준비를 하고 시범적으로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한 3년 차에 하자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3년 임기 다 끝나면은 안 됩니다. 바로 첫 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트라가 민간 기업에서도 하기 어려웠던 BSC의 성과 관리 시스템을 바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혁신 활동과 조직 문화를 일체화를 지향하는 겁니다. 모든 구성원이 코트라의 기본적 가치관과 정체성, 코트라의 기본적 가치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코트라의 존재 이유는 수출과 투자 유치입니다. 수출과 투자 유치 때문에 코트라가 존재한다. 모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과 성과 중심의 경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두 개는 고객과 성과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고객이 원하는 것이냐, 고객이 필요한 것이냐, 고객이 지금 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집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수출과 투자 유치를 가져오는 성과를 만들었느냐, 근본적인 목표의 성과는 투자 유치와 수출을 달성했느냐를 근본 목표로 해서 실현했느냐를 중심으로 성과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바로 모든 가치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함께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바로 혁신에 관련된 모든 방법과 시책, 제도를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완성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평가와 보상입니다. 혁신이 정말 일하고 있는 것이 잘 일하고 있느냐 하는 평가, 전체적인 조직의 혁신은 잘 가고 있느냐 하는 평가, 그런 평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상시적으로 작동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트라의 평가는 리얼타임 평가가 주류를 이룹니다. 성과 평가도 리얼타임으로, 고객 평가도 리얼타임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있어서 코트라는 어디에 있느냐, 현재 시점에 있어서 단위 조직의 성과는 어디에 있느냐, 현재 시점에서 개인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평가가 이루어지고 실시간 점검이 가능하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트라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평가와 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그 보상을 함으로 인해서 역시 열심히 일하니까 성공이 된다, 열심히 일하니까 대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코트라 성공의 요인이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여러 가지 모든 기관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서는 코트라의 성공 모델을 각 공공기관에 다니면서 또는 정부 내에서 하다못해 대통령에게까지 발표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혁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가는 하나의 그 활동을 했었는데 그것의 그 성공 요인을 한 4가지로 정리했던 게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정리를 해보면은 인사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인사는 개인별 성과가 불명확합니다. 과거에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인별 성과 목표가 없었죠. 그냥 두리뭉실 전체 목표가 있으면 전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급제 하에서 쭉 계급이 돼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계급 미션과 개인별 성과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 누가 잘했느냐, 어느 조직, 어느 단위 조직, 어느 개인이 잘했느냐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성과, 단위 조직별 성과와 목표와 단위 개인별 목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일한 결과가 명확하게 성과가 구분이 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계급제는 그런 조직이 불가능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줄만 존재합니다. 줄. 수평적으로 내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줄에 소속되느냐 하는 것이 계급제입니다. 그런 조직에서는 개인별로 성과가 불명확하고 따라서 누가 잘했으며 누가 잘못했느냐의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 그냥 흔히 잘하는 사람, 청탁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정실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 제도의 변화는 바로 성과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은 이제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 성과 중심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실적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인식으로 바꾸게 되고 바로 인사청탁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근절되어가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일로 승부를 하는
공정 경쟁의 사회가 됐던 겁니다. 그게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보상은 성과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보상은 주먹구구식 보상입니다. 지금도 공무원들의 이제 보상 시스템이 조금씩은 변해가고 있지만은 과거의 공무원들 보면은 성과와 무관한 보상입니다. 개인별 성과 측정이 안 되니까 인위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나눠먹기식 보상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코트라에서는 당시 평가 시스템, 즉 BSC 그리고 MBO에 의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열심히 일했으며 누가 열심히 일하지 못했으며 성과를 누가 더 냈느냐를 객관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증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선의의 경쟁을 촉발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갔습니다. 업무 자세는 바로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고객과 성과 중심의 경영을 하지 않았던 때는 대부분이 A형 중심입니다. 건수 중심입니다. 코트라가, 제가 가기 전에 코트라는 해외에 시장 객책단을 몇 회 몇 명을 보냈느냐, 작년에 비해서 120% 늘었다 하는 걸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해외 시장 객책단 간 것이 실적인 성과입니까? 그것은 수단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시장 객책단 가는 이유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몇 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국적으로 그 기업이 참여해서 수출을 얼마나 했느냐, 달성을 수출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평가의 지표는 실적입니다.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건수, 즉 몇 회 몇 명을 끌어들이면 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수출이 실현될 때까지 어떤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느냐,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이제는 바로 고객관리 시스템이나 업무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누가 얼마를 했으며 실질적으로 수출을 그 성과 목표로 해서 실현한 게 얼마냐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바로 실적 중심의, 성과 중심의 의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하나, 근무 희망지가 과거에는 예컨대 생활 환경이 좋은 선진국, 미국이나 저 유럽 이런 데를 선호합니다.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이미 성숙된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동남아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이런 데는 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잠재적 거래자를 발굴하고 그래서 수출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훨씬 더 쉽습니다. 성과를 내기가 더 좋습니다. 이제 선호하는 것이 한번 자기가 어떤 실적을 쌓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런 곳으로 성과 중심의 일하는 중심에 일할 수 있는 여건으로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일종의 근무하는, 일을 보는, 그리고 코트라에서 일하는 데서 기본적인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볼 때도 제도와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오히려 저 힘들지만은 동남아 시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트남이 떠오르니까 베트남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출 실현 성과가 얼마를 달성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고객 평가가 좋게 이루어지고 한 코트라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가서 궁극적으로 베트남에 가서 수출을 실현하고
수입업자를 발굴해서 거기서 수출을 실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판매를 그만큼 국내에서는 판매에 막혀 있었는데 수출 때문에 기업이 활성화되고 살아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코트라 그 직원 베트남 무역관에 대해서 칭찬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고객 평가가 더 높아지고 수출을 실현했으니까 수출 실적은 더 높아지고 거기서 1등을 하는 겁니다. 1등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인사가 있을 때 바로 승진의 기회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혁신을 하면서 모든 인사나 보상이나 업무, 그 다음에 근무하는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게 결과적으로 혁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완성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다.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